확 접어. 그냥 다 확 1000마리 접어서 소원 이루는 게 낫겠다. 1000마리 천장 안 돼. 나 지금 999마리인데 동네 아이들이 한솔이네 집에 모였다. 한 마리만 더 접으면 소원 이룰 수 있는데. 우리 매일마다 한소리나 놔달라고 기도해봤잖아. 그럼 비슷하네. 누나 이거 하! 여기다 놓을게. 올해 11살 한솔이. 한솔이도 차곡차곡 종이학을 접는다. 빨리 일어나 뛰어놀고 싶은 소원을 빌고 있었다. 전지현 같다야. 전지현. 아빠는 한솔이가 처음 입원할 때 찍은 사진을 갖고 왔다. 제2의 아니야 전지현이래. 전지현 아니야. 아 닮았어 너가. 전지현이라 그랬어. 아니야. 뭐라 그랬니? 선배. 아니야 전지현이라고 했어. 아니야 전지현. 아니야. 그래 네가 맞아. 우기면 내가 그냥 져야 돼 그냥. 뜨거워서 우리 한솔이. 한솔이는 긴 생머리를 좋아했었다. 그런 거야? 이거는 좀 하지만 그 곱던 생머리는 지금 한솔이에겐 없다. 이랬던 머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밝은 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진 것일까? 때묻는데 아빠, 엄마와 한솔이는 봉투에다 집어. 한참 동안 사진을 찍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가 네. 밖에 썰려. 고륙종을 앓고 있는 한솔이. 뼈에 암이 생기는 고륙종이 왼쪽 다리뼈에 걸린 뒤 한솔이의 생활은 너무 많이 변했다. 아빠와 함께 손잡고 나란히 걸을 수도, 좋아하는 달리기도 할 수 없게 됐다.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가요, 동숙이가. 그 이제 이렇게 아플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연어 어통원이나 해양이나 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속으로 좀 약해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면서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어요, 그동안에도. 아프기 전에는 그래도 없이 살면서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많이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애가 아프고 보니까 진짜 마음 많이 흔들려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해나. 수술을 앞두고 검사가 이어졌다. 한솔의 병은 수술을 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다. 이거 벗기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덮어주죠. 이것 때문에 모서리 때문에 아야지. 현재 한솔이의 다리에 있는 암은 3번의 항암 치료로 다른 부위로 퍼지는 것을 막고 있는 상태다. 안 내려준다고 안 내려주세요? 한솔이의 왼쪽 무릎 윗뼈 속에는 30cm에 가까운 암이 퍼져 있다. 엉덩이 아래부터 왼쪽 무릎까지 길게 퍼져 있는 암은 현재 뼈의 기능을 빼앗아가 버린 상태다. 밥 먹는 게 문제야 지금. 이게 문제지. 또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으로 종양 대치물을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 동종골 다른 사람이 기증한 뼈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동숙이 뼈에 많이 기증자의 뼈를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 수술하는 부위는 요 끝에서부터 최소한 또 한 2.5cm 내지 3cm를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요 끝에서부터 한 2.5cm에서 3cm를 포함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한 왼쪽 다리뼈 대신 다른 뼈를 넣어줘야만 한솔이는 걸을 수 있다. 시간은 아마 한 5시간 반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수이가 이제 항암 치료를 3번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퇴골 원위부인데 동숙이는 대퇴골 원위부에서 생기면서 대퇴골 간부, 그러니까 뼈 중간 부위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모녀는 작은 전쟁을 치른다. 한솔아. 한솔. 엄마 화낸다 진짜. 커튼 치라고 그래. 커튼을 왜 치냐고. 이거 세수해야 되는데 일로 뭐 다 저기 하는데. 엄마 나간다 그냥. 나갔다 온다. 응? 엄마 나갔다 와. 아픈 딸을 위해 엄마가 세수물을 떠왔지만 한솔이는 오락만 하고 있다. 세수하고 손 씻자. 여기 물 여기 다 젖으면 안 된다고. 한솔아 제발. 그래 커튼 치라고. 커튼을 왜 치냐고. 응? 커튼을 왜 쳐야 되는데? 딸의 고집에 엄마는 또 한 번 치고 만다. 모녀의 신랑이는 서로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황과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다. 요즘 엄마는 딸이 없는 곳에서 우는 시간이 늘었다. 아프니까 그렇겠죠.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불쌍하네요. 엄마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딸인데 한솔이는 여전히 싸늘하다. 저것도는 그거 좀 찍으면 어떠니? 한번 다시 하면 되지. 쏙 들어가. 아파? 어떡해. 안 눌렀어 이렇게. 혈소판이랑 극혈 혈소판 헤모글로빈 31,000이에요 혈소판이? 31,000? 혈소판이 예비 결과래요. 근데 아직 하루 한 번씩 엄마는 한솔이의 혈액 수치를 챙긴다. 아이고 떨어졌어. 너 주사 맞아야 돼. 그렇죠. 항암 치료 후 내려간 백혈구 수치는 며칠 사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냥 수치가 안 올라간다. 수치가 올라가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엄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얼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다음 주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 검사 결과 나오면은 선생님이 잡아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퇴원하시고요. 일주일 뒤에 여기 와가지고 검사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요? 수술 잘 되길 바라는 저희도 마음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럼 집에 가서 잘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좀처럼 올라가지 않은 수치 때문에 한솔이는 수술이 미뤄졌다. 퇴원하니까 어때? 크게 그거 왜? 다 좋잖아. 태어나면. 태어나면 다 좋잖아. 다 좋아? 병원에서 태어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않다.
좋고 답답하고 퇴원 뒤에 그냥 수술이 먹는다. 있어서 그냥 무거워요 마음이. 퇴원하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요. 우선 집에 돌아가 한솔이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야, 몸무게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응? 몸무게는 그대로인 것 같아. 여느 항암 치료 때보다 힘들고 긴 싸움이었다. 아픈 몸이 다 나아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한솔이는 아는 걸까? 어느새 한솔이는 잠이 들었다.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좋아해요. 청국장 최고 좋아하는데 청국장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된장찌개 해주고 싶고. 한솔이의 집은 강원도 횡성. 한 동네에 12가구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한솔이는 아프기 전까지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도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 본 적도 없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이다. 그런데 한솔이는 왠지 집이 낯선 눈치다. 카드 걷어요? 나 카드 줘. 정상 수치면은 뭐 올라오란 얘기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수술 날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아프기 전까지 할머니에게 한솔이는 애교 많은 손녀딸이었는데 할머니는 말이 없어진 한솔이가 마음에 걸린다. 저런 거. 오빠 밑에도 붙여 밑에도. 밑에다가. 한솔이보다 3살이 많은 동원이가 옆집 누나와 함께 야광별을 붙여주며 동생 한솔의 퇴원을 축하하고 있다. 마음 같아선 펄떡 일어나 오빠와 함께 별을 달고 싶은데 저기 한국 쪽은 좀 이상하잖아. 안 되나 봐. 저거 빼요. 아 엄마가 올라와서 붙여야지. 안 돼. 얘. 한솔이는 이제야 집에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다. 입었잖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하는 만큼 땅만큼. 야 너도 여기 들어가서 한솔이랑 같이 자라 그냥. 자리 들어봐.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야 이렇게 해도 한참 남아.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 한 달 만에 한솔이를 만난 오빠 동원이와 동생 혜영이는 늦도록 한솔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솔이가 집에 돌아온 날 눈이 내렸다. 딸을 퇴원시키랴 밀린 일 하랴 온종일 바빴던 아빠는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왔다. 내일 차. 아빠가 늦을 때면 엄마와 함께 집 앞에서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던 한솔이었다. 나도 내일. 오지마 일로 오지마. 사고 날 뻔했어? 아니, 저 고개 거기서 차들이 못 올라와갖고 어디 고개? 용들이. 나 머리가. 아빠 바퀴 좀 봐라. 집에 오자마자 아빠는 한솔이부터 찾는다. 6시간을 꼬박 운전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딸이었는데 집에 오면 볼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아빠는 감사하다. 오빠 거야? 오빠 줘. 오빠 거야. 야, 저 큰일 났던데. 내일 가능하면 웬만하면 전화하고 모레가 일요일이라. 야, 이한솔, 눈 구경 좀 해봐라. 일로 와봐. 아빠가 안아줄까? 아빠 안 가봐. 눈 구경 시켜주자. 그렇게 오는 눈 봤어?
못 봤지? 올겨울에 처음이야. 근데 바람은 별로 안 부는데. 시원하게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뭘 안 들어? 됐어? 저 하얀 눈처럼 한솔의 병도 나을 수 있을까? 한방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씻기 싫어하던 한솔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엄마의 손에 얼굴을 맡기고 있다. 인상을 쓰거나 짜증을 내지도 않는다. 이만은 했어. 안 했어. 했어. 한솔이에게 병이 찾아오면서 매일 아침 치르던 전쟁이 오늘은 없다. 아프기 시작한 후 한솔이는 말을 잃었고 웃음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한솔이는 다르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학교에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이고야, 소리가 학교를 가네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는 학교다. 한솔이도 엄마 아빠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먹고 간다는 소리. 응? 선생님 보고 친구들 만나보고 하니까 어때? 기분이? 이상해? 떨려? 응? 응? 이상해? 떨려? 좋아? 좋아? 4학년이 돼야 할 한솔이는 아직까지 새학년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솔이가 다녔던 학교는 집에서 꼬박 30분을 걸어야 하는 거리. 전교생이 22명밖에 안 되는 작은 분교다. 한솔이 학교 오니까 좋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집같이 여기저기 드나들며 뛰어다니던 학교였다. 수업 시간의 풍경도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들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변한 것이라곤 단 하나, 아빠에게 안겨 학교에 온 한솔이 자신뿐이다. 대답해야지. 선생님 머리 봐. 한솔이가 공부를 하던 교실을 찾았다. 응? 여기 알 거야. 얼른 와. 어서. 응? 잘 먹어야지, 나씨. 우선 잘 먹어야 돼. 자꾸 안 먹히더라도 자꾸 먹어야 돼. 가져가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보고 뭐 서울 갈 때는 많이 가져가지 말고 국어책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한솔이는 이제야 4학년 교과서를 받았다. 개근상만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봤던 성실한 아이였는데 동숙이 군다라서 동숙이 저 밑에 가서 사진 다시 보고 그래서 저 체육군이에요. 또 얼굴도 이쁘게 생겼지만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리코더도 잘 부르고 이 줄넘기도 굉장히 잘했어요. 예, 몸이 날쌔고 그런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되겠지 뭐 그러면 이제 대학생 한번 올라가서 법을 다시 한번 봐야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아주 굳게 가져야 돼. 난 꼭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은혜 좀 보답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면 금방 나. 언제쯤이면 한솔이가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 다시 학교에 올 수 있을까?
혹시 한솔이가 학교에 오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엄마 아빠는 끝내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만다. 아빠, 엄마와 한솔이는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당분간은 참고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좀 더 남아있다. 아빠는 4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키운 버섯을 가락동 시장에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힘들어진 일이야 다시 일으키면 되는 일. 그러나 딸의 병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매일 뭐 생각은 거의 애한테만 가 있죠. 병원에 가 있어도 그렇고 집에 내려와 있어도 항상 다니면서도 그냥 생각은 애한테 가 있어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고륙종을 낳고 나서 한솔이에게는 TV만이 유일한 친구가 됐다. 한솔이의 병을 알게 된 후 엄마는 딸의 몸에 좋은 음식을 줄줄 꿰게 됐다. 사골 국물을 넣어 만드는 만두국도 그중 하나다. 잘 먹어야 되는데 2차 때보다 덜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야. 그때 수치가 좀 낮아서 왔어요. 그래서 걱정돼요, 올라갈 때. 수치가 낮아서 잘 먹어야지 좀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시거든요, 선생님은. 올라갔는지 잘 먹질 않아서. 오빠도 안 할게. 다시다 국물에다 하라고? 나도 그래. 그냥 딴 데다가 빨리. 이거 안 먹으래서 안 먹어. 먹지 마 그냥. 그러나 한솔이는 만두국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 같이 가 그러면. 뭐가 어마어마해 빨리 같이 가. 싫어 같이 가. 같이 가. 빨리. 빨리 같이 가. 싫어. 안돼 힘이 길어서. 같이 가. 연솔 아빠 갔다 올 테니까 있어. 할머니 오셨어? 오빠. 오빠 오면 늦어서 안 돼. 엄마 아빠와 함께 시장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한솔이. 딸의 성화에 엄마 아빠는 결국 주저앉고 만다. 네, 안녕하세요. 보다 못한 아빠가 도통 먹자는 딸을 위해 중국 요리를 시켰다. 예전에 한솔이는 중국 요리를 좋아했다. 여기다 놔뒀다 기타 배고플 때 먹어? 배 안 고파. 왜? 배부르니까 안 고파. 아우 되게 맛있는데. 아빠는 많이 드셔. 한솔이는 아프기 시작하면서 입맛을 잃어가고 있었다. 예준아, 인나 빨리 밥 먹고 병원 가야지. 응? 일어나. 앉아.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다. 앉아봐. 두건을 벗고 있는 머리에만 신경 쓸 뿐 한솔이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잘 안 된다. 앉아봐, 앉아봐. 됐어. 얼른.
빨리 일어나. 또 왜 화가 났어? 병원을 가는 엄마의 마음이 바쁘다. 한솔이의 혈액 수치를 확인하러 가기 때문이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가면 수술을 할 것이다. 그만큼 한솔이에겐 이번 검사가 중요하다. 체열이 끝난 뒤에도 엄마는 궁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많다. 잘 먹지 않던 딸이 마음에 걸리는지, 혈액 수치가 혹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며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수치 결과가 나왔다. 혈소판, 응? 그 수치가 보통 문제된 건데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거는 뭐 괜찮은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10만 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20몇만이 돼도 정상이에요. 그건 관계 없는데, 그거는 이게 백혈구가 문제예요. 백혈구 수치가 보통 4,500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보통 항암제 맞고 원하면 보통 다 떨어지거든요. 그게요. 그게 지금 보면 지금 1,500 정도예요 지금. 지금요?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나타났다. 적혈구도 뭐 적혈구는 뭐 거의 비슷해요. 저기 뭐 백혈구 수치가 보통 사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엄마 아빠의 머릿속은 또 한 번 심란해지는데, 신락 같은 희망은 사라지고 엄마 아빠는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돌아선다. 그날 밤 한솔이의 집은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한 잔 더 먹어야 되는데. 아빠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다. 그래도 야 처음보다는 야 아이고 그래도 엄청 괜찮은 거지. 아이고, 처음에 생각해봐라.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 병원에서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도 몰라. 또 받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나 참고 견디는 거야. 얼마든지 하지. 나 몰래 많이 울었지. 괜찮아, 울지 마. 잘 나을 거야. 열심히 참고 잘 견뎌. 기운 잃지 말고. 한솔이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로 했다. 하루하루를 허비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면 딸아이의 고통은 머지않아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매번 벽에 부딪힐 때면 흔들리곤 한다. 그래도 언니 있었잖아, 마비. 퇴원 열흘 만에 한솔이는 다시 입원을 했다. 수술 안 한 왜 그건 굶어놨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갖고 막 먹으면 사인실이 있을 때 그래 있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어쨌든 없어지면 수술 안 하잖아. 없어지면 수술 안 하지. 그러니까 항암도 안 맞고. 진짜? 진짜? 아 그럼 엑스레이 찍어봐. 빨리. 근데 2, 3일 동안에는 안 없어져. 아니 그래도 없어진대, 혹시나 기적을 믿으라고. 기적. 너무 큰 기적은 믿지 마. 그냥 잘. 크게는 안 믿어. 보이지? 엄마는 딸의 말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기적을 믿고 싶은 건 한솔이뿐만이 아니다.
입원을 하고 일주일 후 다행히 걱정했던 한솔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나의 관문을 넘은 셈이다.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의사와의 상담을 해야 했다. 우리가 갖고 온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게 한 24에서 2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5cm 이상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뭐냐면 요 가는 뼈 보이시죠? 요거 저희가 요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있는 뼈를 다 띄워와야죠. 한솔이의 수술은 우선 왼쪽 무릎 위의 뼈 속에 길게 자리 잡은 암세포를 없앨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에 있는 2개의 뼈 중에 비고를 떼어내 암을 제거한 뼈와 함께 왼쪽 무릎 위에 다시 넣은 후 혈관을 연결할 것이다. 왼쪽 무릎 위에 나란히 붙어있는 2개의 뼈가 자리를 잡아야만 한솔이의 왼쪽 다리는 다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미세 현미경 수술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무슨 위험이 따르냐면 혈관을 우리가 다 이어놨는데 피가 안 통하고 막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그럴 경우에는 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혈관을 다시 이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뼈가 건강하게 살지를 못해요. 또 제가 오늘 그 수 교수님하고 한번 또 의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의사를 만나고 나온 엄마는 한참 동안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식한 뼈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한솔이는 수술 후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세한 얘기는 몰라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말귀를 너무 빨리 잘 알아듣는 아이라서 뭐 조금만 얘기해주면 그 이상을 생각하는 아이라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나와서 세수했어. 엄마는 딸에게 차마 아무 말도 못했다. 항상 한솔이 앞에선 밝았던 엄마였다. 하지만 눈치 빠른 한솔이는 엄마의 표정에서 분명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데 한솔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자신의 병을 알게 된 후 때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나를 데려야지. 내 몸을 데려야 서서 엄마가 나를. 딸의 수술을 앞둔 엄마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수술 잘 받아. 잠시만요. 수술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수술은 한솔이가 가장 싫어하는 항암 치료보다 더 힘들 것이다. 한솔이의 고통이 마지막이 되길. 다시 딸의 미소를 보게 되길.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냥 기다리고 연락드릴게요. 엄마 아빠를 뒤로 하고 한솔이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이제부터 한솔이는 기나긴 싸움을 할 것이다. 한솔이가 수술실로 들어가자 엄마는 바로 쓰러지고 만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타는 가슴으로 기다리는 일뿐이다. 지켜보는 일뿐이다. 한솔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술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두 팀이 진행을 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끝내기 위해서다. 마취에 약한 어린 환자일 경우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술은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 이 기나긴 수술이 끝나면 한솔이는 두 다리를 땅에 디딜 수 있을까? 절기한 두 다리를 봉합한 후 두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붕대로 감아주는 일을 끝으로 수술은 끝났다. 수술 후에 소위 감염, 염증이 생길 확률이 가장 많은데 그 염증만 생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술 후에 이제 한 3주 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할 것이고 순서대로 모든 일이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눈 떠보고. 긴 수술을 잘 이겨낸 한솔이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딸의 수술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부모에겐 딸이 수술 받은 오늘 하루가 지난 시간보다 더 길고 가슴 아팠다. 한솔이는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눌러. 그거 아플 때 이렇게 아플 때 눌러. 그럼 약. 움직여봐. 싫어, 아파. 여기 움직여봐. 여기 움직여봐. 뭐든지. 여기 만지는 거 알겠니? 만지는 거 알아? 여기 움직여봐, 우수가. 간지러. 수술 2주일 후 마음의 안정을 찾은 한솔이. 아, 내가 더 놀랬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불어갖고서 돈이래. 엄마 아빠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머리가 언제쯤이나 정상으로 다 나올까? 더 많아졌어 이제. 겨울쯤 될 것 같은데? 겨울쯤? 수술 전에는 딸의 상처를 건드릴까 봐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도 이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 응? 한솔이는 내내 쓰고 있던 두건을 벗었다. 처음보다는 많이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딸내미 수술 잘 됐 선생님들이 잘 됐다라니까 너무 좋아요. 속으로 많이 좋고 한솔이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고 동숙이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치료 받으면은 이제 다 뭐 완치될 수 있다니까 희망을 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치료 받게 해야죠.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머리도 이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수술받은 한솔이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다. 수술 부위에 소독을 하는 날이다. 들고 아까 동수아 이쪽으로 몸을 틀어봐. 이쪽 소독을 해야 되니까 소독을 해야지. 안 아프게 살살 하려 안 보이니까 더 아픈 거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살살 할게 살살. 마취를 안 하고 소독을 하니 한솔이에겐 정작 수술보다 치료가 더 고통스럽다. 치료가 계속될수록 한솔이를 잡고 있는 엄마의 손엔 딸의 고통을 나누려는 간절함이 더해가고 있었다. 이제 한솔이의 양쪽 다리엔 선명한 수술 자국이 남을 것이다. 한솔이가 좋아하던 치마는 못 입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걱정이 엄마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뭐라고? 삐삐 만들었냐고. 삐삐 만들었냐고. 아니 내가 삐삐를 왜 만들어? 근데 안 보여 뒤에라서. 당연하지 뒤에만 이쁜 거지. 진짜 이쁘게 했지? 응. 진짜지? 이 눈에가 이쁘지. 집에 있으니까 이쁘지. 아이 그라. 다시 해봐. 이쁘게.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11살 소녀 한솔이. 소녀에게 곤육종은 벅찬 상대다. 지금 소녀는 불행과 맞서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한솔이는 당당하게 일어나고 싶다. 같이 자기 가족끼리. 그리고 놀이동산 가서 가족 사진 찍기. 그리고 놀러 가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음식 만들기. 그리고 저녁 먹고 밤 산책 가기. 여름이면 걸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뛰지는 못해요. 수영까지는 무리래요. 근데 이발은 집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뼈가 안 나면서. 근데 땅은 밟고는 싶어요.